네, 안녕하세요. 첫 선생입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나스닥 마이너스 2%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간이 토요일 오전 8시거든요. 이제 제가 보고 바로 찍어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월요일. 아니, 선생님, 근데 미국이 마이너스 2.15%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론이랑 샌디스크가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에요? 또 이럴 수 있는데 우리 마이크론 샌디스크 잠깐 주가 볼게요. 자, 일단 이게 우리 금요일장에 선물이 마감됐을 때 마이너스 0.59%로 밑에서 시가 부분 만들고 위쪽으로 올려서 끝냈단 말이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저항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금요일장에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샌디스크를 어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양봉이 나오긴 했거든요. 보시면은 그죠? 양봉 2% 마감을 했어요. 마이크로는 어땠냐? 자, 마이크론도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야간 선물이 어제 마이너스 3.83%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지수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긴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매도세를 뽑아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4%. 보통 선물이 마이너스 3.83% 시작하면 국장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시작합니다. 주말간에 어떤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메꿔주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구간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냐? 월요일 구간. 일단은요, 우리가 61선에서 단기적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매수세.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매수세도 누가 만들었다? 개인 투자자가 만들었다. 자, 그리고요, 이 개인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매수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매도세만 약해지면 돼요. 이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장 막판까지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간 건 누구 힘이었다? 개인들의 힘이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5%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거의 보합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냐 매도를 했냐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지수가 자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갔죠. 근데 이때 보세요. 이때 외국인들 어때요? 계속 팔았어요. 계속 팔았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마지막에 조금 환매수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는 월요일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지금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자리들 있죠. 중요한 자리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가 이런 차트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예를 들어간다 치십시다. 여기가 10만 원. 여기가 뭐 12만 원. 그럼 여러분 여기 한 10만 5천 원대 들어갔어요. 그럼 손절 라인 어디 볼 거예요? 손절 라인 여기 볼 거죠. 뻔하잖아. 지지선. 지지선을 손절 라인 볼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거 밀어서 여러분 물량 털어먹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 박스권이거든요. 여기서 계속 지켜주니까 개인 투자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바닥권에서 얼마? 16만 7천 원에서 17만 원 초반에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매수세가 안 들어오더라도 보고 있다가 뭐요? 증시가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쪽으로. 근데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지지선 부근인데 여기가 월요일에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지금 밀리가 큰 상황이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밀리면 투매가 분명히 나올 거라면 투매가 나올 거예요. 투매가 나오면 주가가 계속 밀리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다 했잖아요. 대차장고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뭐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심리적인 부분들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차장고 같은 경우도 사실상 최근에 계속해서 늘어났다가 불안감이 늘어났죠. 대차장고 같은 경우. 대차가 뭐예요? 이 가격에 빌리는 거예요. 이 가격에 빌리는 이유는 요거보다 많이 빠질 거라고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18만 원에 빌려서 19만 원에 빌려서 17만 원에 갚으면 얼마요? 주당
2만 원 이득이죠. 그래서 이 가격에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많다라는 거고, 요거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뭐야 대차가 늘어났다가 이 금요일 막판에 뭐요? 대차 잔고 확 줄었죠. 700만 주. 700만 주면은 꽤 의미가 있는 수량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 1000만 주를 매도했고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그죠? 계속 매도 기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 마지막에 요거 뭐 했다? 조금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대차를 좀 갚아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만큼 뭐요? 아, 이 구간이 지지선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도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또 미국 주식도 같이 봐야 되는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랑 이제 마이크론, 그다음 샌디스크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 미국의 대장주를 잠깐만 좀 볼게요. 엔비디아를 잠깐 볼 건데 엔비디아가 지금 지지선이 이탈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지지선 이탈 나오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투매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이 구간, 이 밑에 구간 한 번 더 때려준다라고 했을 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엄청난 투매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 결과 투매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 그냥 빠지겠냐? 아니라는 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이 구간을 유지해주면서 추세 전환하냐 못하냐 요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이게 이제 나스닥의 향방을 가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을 좀 봐야 되죠. 이제 가장 우리가 정밀하게 움직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중요 구간 깨졌어요. 그죠? 중요 구간 깨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깨진 거죠. 보면은 요렇게 깨졌고 현재 구간에서 고점 대비해서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을 보고 손절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손절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 입장에선 3월 말, 그러니까 3월 30일이죠. 월요일, 그리고 3월 31일 화요일, 요때가 단기적으로 이제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저점에 대한 변곡점. 결과적으로 이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가면 여기서 산 사람들이 모두 손해고 이 박스권에서 손절 라인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물량을 던질 거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역시 단기적인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구간 보면 삼성전자 역시나 똑같은 지지선 구간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털리면 안 돼. 오히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뭐 해야 된다? 매수에 대한 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많이 밀린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제가 월요일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놔 주시면 영상 또 올려드릴 거거든요. 구독, 좋아요 올려놔 주시면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요거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뭐하자? 단기적으로 대응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박스권에 있는 시장에서 최근에 증시의 흐름들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지금 누가 올라가요? 봐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잠깐만요. 하락했다가 상승.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없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하고 큰 종목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는 잡주들이 움직였다. 잡주. 테마가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대형주가 주도했고 사실상 사람들의 돈들이 다 대형주로 몰렸었죠. 근데 지금 대형주가 재미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돈들이 테마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같은 게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테마주 투자도 굉장히 좀 잘 해야 된다. 왜? 결과적으로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에서 단기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테마주도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긴 하셔야 되는데 소액으로 좀 대형주 위주로 담으시고 어차피 대형주가 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단기적으로 이제 소형주나 중형주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으로 조금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려오게 되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보시고 그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월요일에 내가 이거 매수 타이밍 좀 봐야 될 거다. 매수 타이밍을 좀 봐야겠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들 010-845-951 여기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 전달을 드릴 거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 빠질 만한 자리들이 많이 보여요. 그죠? 많이 보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봉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월봉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5일선이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제한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비교 많이들 해요. 지금 코스피 차트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요게 그 하이먼 스킨가? 보시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코스피가 지금 여기다. 부정, 회귀, 공포, 포기 이걸로 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이 논리라고. 하이먼 민스키. 그죠? 요거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은 봐봐요. 차트 모양 어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헛소리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저런 부분들은 정말로 펀더멘털 없이 올라간 부분들에 있어서 저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먹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봐봐요. 자, 저 논리로 따지면 제가 엔비디아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는 지금 과거에 밑에 구간 있죠. 밑에 구간 올라올 때 저희가 그때 표시를 해놨는데, 자 여기를 아싸리 보게 되면 여기 뭐예요? 이렇게 보면 헤드앤숄더예요. 헤드앤숄더의 지지선 이탈했잖아요. 그죠? 헤드앤숄더의 지지선 이탈 뭐야? 고점 신호죠. 이렇게 빠졌어야겠죠. 왜? 헤드앤숄더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차트 선생이지만 차트는 참고해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펀더멘털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영업이익 이번 26년도에 1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분명히 높고 외국인들도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도 또 매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광통신 관련주들이 테마성을 엄청 움직이죠. 이것도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형주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차라리 광통신 관련돼서 세력주 한 종목 조금 본 게 있어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주식은 또 뭐냐면은, 자, 광통신기업 이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종목을 제가 왜 주목을 하냐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전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전주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그죠?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 장기평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224일선과 301선을 토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는 와중에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나와줍니다. 그죠? 거래량은 나와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장기평선을 계속 못 뚫잖아요. 그죠? 못 뚫잖아.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평선 어떻게 장기평선을 조금씩 뚫어내요. 보이죠? 조금씩 장기평선 뚫어냅니다. 어거지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갔죠.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224일선과 301선에 대한 부분들을 돌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죠? 돌려냈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매물 소화해주면서 슈팅. 매물 잡아주고 슈팅. 여기까지. 그 지금 눌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이 물량을 턴 게 아니라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부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부터 날짜를 보면은 정말 긴 시간이지만 2년, 정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량들을 모아서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고 지금 자리가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작전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작전주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소액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종목이 지금 여기가 저점 구간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이 광통신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죠.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죠? 자, 대한강통신 계속 올라가고요. 또 누구 있어요? 자, 빛과전자 계속 올라가고요. TMC 최근에 광통신 관련 부각받아서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TMC라는 종목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나가서 수익률이 50%가 넘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보면 TMC 같은 경우도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서 이때 당시죠.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여기서 올라갈 때 매도를 좀 했다. 요 구간에서 잘 매도했어요. 그래서 수익 챙겼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저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왔을 때도 물량 계속 모으죠. 물량 모으죠. 그죠? 언제든지 다시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조금 모아 보신다라고 하면 하락장에서 충분히 빚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이 종목 여러분들이 최근에 광통신 관련돼서 분명히 많이 이슈들을 받았을 거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호전자라는 회사가 주가가 말이 안 되죠. 여기 1,000원에서 어디까지? 6만원까지 6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굉장히 핫한 섹터라는 거예요. 이 핫한 섹터에서 광통신 관련된 종목을 한 종목도 안 잡고 있다라고 하면, 잡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아직 30% 40%밖에 안 오른 회사고, 회사의 이익이 좋아진다라고 하고 지금 적자에서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 놓을 건데요. 위쪽 번호 010-8455-9501 이쪽으로 광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광통신 관련주 전달 드릴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전주, 세력주 이러한 종목들은 하루에 많이 못 드리고 소수만 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당 선착순으로만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광 남기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